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과대 낙폭 많이 하락한 종목들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하락한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세게 나오니까 낙주 매매라고 하죠.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스캐퍼 분들이나 단기 스윙으로도 낙주 매매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매매로도 수익을 괜찮게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매매들을 가끔씩 하고 또 관심을 갖습니다. 하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 왜 나는 계좌에 남는 게 없지? 왜 손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나는 떨어질 때 매매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낙주 매매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다룰 건데, 이런 낙주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급락은 한번 접근해 볼만하다, 이런 간단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GS건설이 지금 현재 오후 2시를 좀 안되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7%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뉴스가 나왔죠.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GS건설 주가 추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빨리 수습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주가는 뭐죠? 실적. 비용을 알아보니까 비용이 무려 1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건설 도급 비용 4,500, 철거 비용 2,000억, 지체 보상금 1,000억, 손실 비용 2,800억 등 전면 재시공에 따른 비용은 약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불확실성이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팔고 떠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조라는 손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안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추정이 한 400억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올해 말로 갈수록 막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뜩이나 투자 심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부동산 쪽이 지금 악재가 나와서 적어도 1조 원의 손실을 반영을 하려면 올해나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쇼크가 나오겠구나 조만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과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회인가? 낙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GS는 지금 1조 2천억대 시총을 보이고 있어요. GS가 건설이 1조 2천억인 게, 이건 코로나 때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왜냐면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10조였어요, 10조. 왜냐면 10년 전에 한 12만원 이랬거든요? 11만원, 12만원? 그러면 거의 10조 정도 가까이 됐을 텐데, 근데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다.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주가를 과거 차트를 쭉 보니까, 요때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 여기 보니까 14,650원을 딱 찍었어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초반이면은 안 봐도 코로나 때죠. 코로나 폭락 때 14,000원대를 찍었는데 지금 그 가격대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이 14,850원이니까 이제 거의 다 왔죠.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가 1800, 1700 막 폭락을 할 때였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가격으로 왔으면은 이거 무조건 기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대 낙폭, 낙주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폭락인가 아닌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는 이 GS건설 자체의 실적이나 뭔가 펀더멘탈 또는 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어서 하락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들 파니까, 뭔가 신용 리스크가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약간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 변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하게 하락이 나와주면은 반대로 과대 낙폭으로 이렇게 반등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과대 낙폭을 매매할 때는요, 차트를 보면서 이격도 보고 엔벨로프 보고 볼린저 밴드 보고 RSI 보고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번 크게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적, 기업의 펀더멘탈의 훼손 여부인데, 그거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하락했으면 똑같이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 낙폭, 낙주 매매를 할 때는 단순하게 차익 실현 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에 GS건설 같은 이런 사례는 시장 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앞으로 1년, 2년간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리스크가 외부 변수가 아니고 내부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기존처럼 다 V자로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혹시나 과대 낙폭, 뭐 엔벨론 매매, 뭐 이런 매매를, 뭐 RSI 매매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회사 자체적으로 악재가 크게 나오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살짝 나오고 또 질질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보통 지루하게 반등 없이 횡보하는 차트들 있잖아요. 하락 이후에 쭉 횡보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1, 2% 나오다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좋아하고 트레이딩을 좋아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떤 악재인지, 매매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반등의 기미가 조금 확률이 낮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좀 이미지가 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또 함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낙주 매매 노리시는 분들은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격도 매매, 낙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런 GS건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차트 관점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은 기법이어도 어떤 구간이었을 때 매매를 해도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날 저녁이죠. 일요일날 저녁마다 돈이 몰린 섹터 차트 분석하는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했었어요. 거의 2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말 영상을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몇몇 분들은 저의 뭐 차트 관점이나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접근을 하셨다가 괜히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차익 실현하기 전에 뭐 차트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주말 영상은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최대한 평일날 다양한 차트 분석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자주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